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어 박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영주용 종합평가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의 종합평가 문제를 풀어봤지만 또 새로운 문제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 평가의 첫 번째는 어휘 문제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어휘와 어휘 문법 문제, 읽기 문제, 한국사의 이해 순서대로 나오니까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먼저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하다, 제공하다, 문의하다, 전달하다 요 네 어휘를 먼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본문을 읽겠습니다. 구입한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센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물어보다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어보다가 없지요. 그럼 물어보다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물어보다 다른 말로 그렇죠. 문의하다가 들어갑니다. 자, 사용하다라는 말은 쓰다라는 표현인데요. 물건, 볼펜을 사용하다, 연필을 사용하다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제공하다는 쉬운 말로 주다. 그래서 점심 제공, 그럼 점심을 주다. 전달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다. 비슷한 말은 전해주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2번. 자, 2번에는 문법 문제네요. 조금 전에 샌드위치를 또 땡땡땡 그냥 사무실에 있으려고요. 그냥 사무실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조금 전이라는 말은 이제 과거 표현입니다. 그래서 먹으면은 이제 만약이란 뜻이죠. 만약이나 조건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데요. 먹는데, 는데 현재 표현이고요. 먹으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현재 표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먹고 해서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먹어서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샌드위치를 먹으면 조금 전에 샌드위치를 먹는데 조금 전에 샌드위치를 먹으니까 조금 전에 샌드위치를 먹고 해서 그냥 사무실에 있으려고요. 뭐가 제일 적당할까요? 그렇죠. 먹고 해서 먹어서 이런 뜻입니다. 자, 먹으니까이라는 문장이 들어간다면 이 뒤에 있는 표현은 평서문 문장이 아니라 의문문이나 명령문, 그 다음에 청유문이 자주 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먹으니까 뭐뭐 하세요, 뭐뭐 합시다, 뭐 이런 문장이 나오겠죠. 정답은 먹고 해서, 먹어서라는 뜻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지갑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다. 지갑을 잃어버리다와의 반대 표현을 찾겠죠. 잃어버리다는 것은 없어지다예요. 그럼 없어지면 반대로 나타나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요? 그렇죠. 찾다. 그래서 찾느라고, 보느라고, 보내느라고, 구하느라고. 잃어버린 지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찾다라는 어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자, 나이가 땡땡땡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다. 근데 우리는 나이가 많다는 표현은 나이가 어떻다? 들다라는 어휘를 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이것도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은 없으니까 나이가 들다.
이거는 한꺼번에 같이 오는 문법이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감기에 걸리다, 뭐 단풍이 들다, 시간이 나다처럼 이런 어휘는 묶어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다, 들다는 것은 많아지다, 뭐 많다라는 뜻과 비슷한 말입니다.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대화에 들어갈 문법을 좀 찾는 문제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올해 날씨가 작년과 너무 다르네요. 맞아요. 비가 많이 땡땡땡 습도도 높아요. 앞과 뒤가 뭐뭐도는 비슷한 문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앞 문장과 뒷 문장이 비슷한 문장을 연결해주는 문장을 찾아야 될 거죠. 수록, 뭐뭐할수록 점점점 뭐 더해지다, 심해지다 이런 뜻이죠. 느라고라는 것은 이유를 나타나는데 부정적인 뜻, 핑계를 나타내서 느라고 뒤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어휘가 나온다. 내렸는데, 는데는 앞과 뒤가 반대, 상반되다. 다른 뜻이고요. 자, 내릴 뿐만 아니라. 그렇죠. 비슷한 문장에 하나 더, 추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저 친구는 잘생길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한다. 이렇게 같은 비슷한 유형, 긍정의 표현을 쓰거나 부정을 같이 쓸 수 있다. 그러면 뿐만 아니라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가 있을까요? 내린 데다가 추가 하나 더. 이 문장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6번. 떡볶이가 많이 매워요? 이거에 들어가겠죠. 아니요. 맵지 않으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매워요처럼 이렇게 묻는 문장에 쓰는 표현 어떤 게 있을까요? 매운가요? 매울 거예요? 매울 수 있어요? 매울 줄 알아요. 자, 묻는 질문 어디 있죠? 그렇죠. 자, 동사에는 뭐뭐 나요? 가나요? 오나요? 먹나요? 그 다음에 형용사에는 나요가 아니라 가요. 받침이 있으면 가요. 받침이 없으면 니은 가요. 이 표현을 쓰고요. 명사에는 인가요. 이 표현을 쓴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형용사인데요. 자, 불규칙이라 운으로 바뀌었습니다. 맵다, 매워요. 그래서 매은가요가 아니라 매운가요가 들어갑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7번. 생활용품을 어디에서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좋을까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좋아요, 좋을까요가 없네요. 냄새문 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좋은지 알아요? 높임말로 아세요? 어디에서 사는 게 좋은지 알고 있어요? 알아요? 아세요? 높임말 썼죠. 좋은가 봐요. 이거 은가 봐요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좋을 수 있다, 없다. 어떤 것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뜻.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잘 모른다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생활용품을 어디서 사는 게 좋은지 알아요, 아세요, 뭐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8번 보겠습니다. 김치 맛이 어때요? 맵지만 맛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맵지만 어때요? 자, 완전히 좋은 건 아니지만 맵지만 반대의 뜻이 됩니다. 좋아요 이 뜻인데요. 여기는 먹다라는 동사이죠.
맵지만 먹네요. 자, 먹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먹었어요. 어때요? 라고 하는데 먹었어요. 과거 표현은 옳지 않고요. 자, 먹을만 해요. 요거는 괜찮아요. 요 느낌이에요. 먹을만해는 아주 좋아요는 아니지만 보통 정도는 된다. 두 번째 정도는 된다. 맵지만 먹을만 해요. 괜찮아요. 라고요. 먹는데요는 먹는데요. 왜요? 이런 거 질문할 수 있고요. 자, 9번은요. 오늘 수업 끝나고 어디에 가요? 친구 생일 선물을 땡땡땡 명동에 가요. 자, 친구 생일 선물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표현을 써야 돼요. 사느라고 이거는 이유, 핑계를 나타내는 거 뒤에는 얻었다. 부정적인 뜻이 나온다. 부정적인 뜻 없습니다. 자, 사기 위해서 그렇죠. 사려고처럼 기 위해서 사려고 목적을 나타낸 목적이나 뭐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네, 그래서 사려고 사기 위해서. 자, 좋고요. 사는 데다가 방금 전에 했지요. 하나 더 추가라는 뜻이 있었고요. 아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이런 뜻이 있었다 그랬죠. 사는 바람에 이것도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기 위해서 혹은 사려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10번은요. 라민 씨가 오늘 모임에 못 온대요. 그래요? 저는 땡땡땡 못 만나서 아쉬워요. 자, 그러면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죠. 자, 그래요? 저는 올 거라고 했어요. 올 거라고 추측했어요. 아니죠. 오는 줄 몰랐어요. 몰랐어요. 오느냐 물어보는 거죠. 묻는 문장의 간접 표현입니다. 자, 오는 줄 알았어요. 오는 줄 알았는데 반대로 못 온다. 그래서 아쉽다. 그래서 오는 줄 알았어요. 자, 뭐뭐는 줄 알다, 모르다의 표현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11번. 자, 11번과 12번은요. 두 문장이나 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연결 어미를 찾는 문제인데요. 자, 다음 제시된 표현을 한 문장으로 만든 것 중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밥을 못 먹다, 바쁘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딜 봐야 되냐면 먹고 나서 먹는 만큼, 먹는 바람에 먹을 정도로 이 네 표현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밥을 못 먹었다, 바쁘다. 자, 뒤에가 바빠요. 왜 밥을 못 먹었을까요? 밥을 못 먹고 나서 바빴다. 고 나서는 뭐뭐은 후에 그 다음에 이런 뜻이죠. 밥을 못 먹는 만큼 자, 바빴어요. 먹는 만큼 여기 시제가 틀렸고요. 밥을 못 먹는 바람에 뒤에는 바빴어요. 바람에 뭐뭐를 못했어요. 자, 부정적인 뜻이 나야 되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바빴어요. 자,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2번도 맞을 수 있어요. 만큼, 정도로. 근데 얘는 먹는 만큼이 아니라 먹을 만큼으로 쓴다면 요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2번. 시장에 가다 친구를 만나다 기분이 좋다. 자, 앞뒤 문장이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제가 밑줄을 먼저 그어 놓습니다. 자, 시장에 가다가 갔는데 가면서 친구를 만나서 기분이 좋았다.
시장에 가다가 가는 도중에 친구를 만나서 아서서 원인 그 다음에 결과. 자,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왜요? 친구를 만나서. 왜? 시장에 가는 도중에 친구를 만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두 개면은요, 지금 연결 어미를 밑줄 긋고 이 부분이 연결이 자연스러운 걸 찾으면 좋습니다. 정답은 네, 1번입니다. 자, 13번에는요, 읽기 문제네요. 자, 내용 파악하는 문제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과거와 달리 우리는 스마트폰 덕분에 많은 일을 쉽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반대로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인간관계나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스마트폰이라는 기기 하나만 있으면 사진 촬영, 녹음, 동영상 촬영, 음악 감상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또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과도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영상 통화를 한다. 또한 쇼핑, 게임, 인터넷 뱅킹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스마트폰의 편리함이 인간관계나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도 크다. 사람을 직접 만나기보다는 SNS로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대화가 줄어들고 소통이 단절되기도 한다. 또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노출, 스마트폰 중독 등의 사회 문제가 심각해졌다.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고, 자, 스마트폰에 의존하다, 기대다, 의존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으면 돼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는 우리가 요즘 살 수가 없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된다. 아니고요. 스마트폰보다 이메일을 사용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 정답 나왔죠? 스마트폰에게 너무 의존하다.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잘 써야 되겠죠? 잘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음 어떻게라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다음 14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오늘 본 연극 어땠어요? 저는 계속 웃다가 울다가 했어요.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좋았어요? 이런 표현이겠죠? 제일 마지막에 배우들이 모두 같이 춤추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는다라는 표현에 다른 표현을 찾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다. 생각이 나다. 생각이 나다. 요거와 비슷한 표현. 무서웠어요. 지루했어요. 인상적이었어요. 소극적이었어요. 어떤 표현이죠? 그렇죠. 생각이 나다라는 표현. 인상적이다. 요 어휘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5번. 이것도 다음을 잘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 정도 된 베트남 사람입니다. 그동안 베트남 사람들이 많은 직장에 다녔는데 얼마 전에 이직했습니다. 새 직장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매일같이 일하고 식사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 윗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생겨서 요즘은 선배들하고 있는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높임말 사용이 중요한데 저는 높임말이 아직도 어렵습니다.
제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도 힘들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직장에서 선배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사람이 어려워하는 거, 뭘 어려워할까요? 이직하는 이유, 높임말 사용, 새 직장을 찾는 거, 선배들의 도움. 뭐죠? 자, 뭐가 어렵다 그랬죠? 높임말이 어렵다라고 했죠. 그래서 높임말 사용이 됩니다. 자, 같은 문장이라서 문장 읽지 않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 틀린 것 찾겠습니다. 이 사람은 1년 전에 한국에 왔다. 한국에 온 지 1년 정도 됐다. 네, 맞고요. 새로 간 직장에는 한국 사람이 많다. 새 직장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다. 맞네요. 이 사람은 요즘 선배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한다. 어디죠? 선배들과 있는 자리를 피하다. 그 자리를 피하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이겠죠. 이 사람은 대화할 때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힘들다. 어디 있을까요? 자, 제 의도를 정확하게 오타났네요.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들다.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틀린 거 찾았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17번부터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한국 사회 이해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쵸? 조금씩 내용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그 패턴대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 한국의 국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한국의 국기는 뭐지요? 이제 태극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흰색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의미한다. 좋은 말 있죠. 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모양의 중앙에 사계가 있다. 자, 태극기가 가운데 태극기 있는 건 맞지만 사괴는 어디에 있어요?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3, 5, 중앙에는 태극모 중앙에 사계가 있는 게 아니라 사괴는 여기 가장자리에 있다. 가장자리. 그래서 중앙 여기가 틀렸습니다. 빨강과 파랑을 합친 태극은 조화로운 우주를 의미한다.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에는 태극기를 집 대문이나 창문 등에 단다. 자, 맞고요. 자, 틀린 것 찾았습니다. 자, 18번. 한국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는 날. 자, 제가 쉽게 얘기했죠. 대한민국 생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라가 생겨난 날을 기념하는 날 언제일까요? 자, 언제죠? 개천절. 하늘이 개는 열리다 이런 뜻이세요.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국가가 생겨났다. 국가의 형성을 뜻합니다. 자, 3.1절 하면 우리가 3월 1일에 3.1 운동 기억나죠? 유관순. 이 정도 기억해야 됩니다. 현충일 좀 슬픈 날이랬죠? 6월 6일 슬퍼서 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리는 날. 자, 광복절 언제죠?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날. 자, 개천절은 언제죠? 그렇죠. 10월 3일 개천절. 자, 국가의 특별한 기념하는 날은 반드시 이 4개 모두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자, 어느 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4개를 모두 기억해 둔다. 자, 다음 19번.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생겨난 변화로 맞지 않는 것은 틀린 거 보겠습니다. 혼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간편식 매출이 급증하였다. 급증 늘어났다. 네, 맞고요. 1인 가구를 위해 가전제품을 빌려주는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다. 맞고요. 결혼 시기가 늦춰지고 이웃일의 증가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네, 맞습니다. 1인분 한 끼와 같은 소포장 상품, 소형 가전 등의 제품이 줄어들고 있다가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도 증가하고 있다. 맞죠? 여성을 위한 재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교육 및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증가로 직업별 남녀 간 불균형이 심화됐다. 심화됐다는 건 안 좋다 이런 거예요. 심화가 아니라 좀 없어졌다. 완화되었다. 요 좀 단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틀렸고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일하는 남녀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뭐죠? 네,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자,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지배 형태 중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이게 주택, 지배 형태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은 여러 사람이 사는 걸 말하죠. 그래서 다른 거, 연립주택, 아파트는 알겠는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하실 때 세대. 자,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한 가구, 가족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들어가고요. 다가구 주택은 이거는 원룸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집주인이 하나. 자, 집주인이 한 명이면 단독주택이고요. 똑같은 건물에 각각의 집주인이 있으면 다세대.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문제가 바뀌더라도 정답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22번 어린이집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어린이집과 우리 유치원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 그쵸? 그러면 여기는 보육. 자, 그 다음에 0세부터 5세, 3세부터 교육은 유치원, 보육은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보육이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육, 아까 교육, 유치원. 자, 그럼 여기는 어린이집은 어디일까요? 기역과 디귿.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여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스포츠 경기장을 직접 방문하여 응원하기도 한다. 맞고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 활동은 TV 시청이다. 그래도 TV를 가장 많이 보죠. 월 평균 여가 비용은 과거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 밖으로 많이 나가려면 돈이 더 필요하죠.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난 이렇게 되겠죠. 한국인의 평일과 휴일 여가 시간이 예전에 비해 급증했다. 올라갔다. 자, 그럼 틀린 것. 자, 정답 3번입니다. 24번. 중국을 거쳐 4세기 무렵에 들어와 자비를 강조하는 종교. 자, 중국을 거쳐 들어온 종교 어떤 게 있죠? 불교. 자, 유교는 자, 불교.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는 불교의 영향이 엄청 강했고요. 조선 시대에 와서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했죠. 자, 기독교, 보통 기독교는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 천주교는 카톨릭이죠. 이제 쓸게요. 천주교는 카톨릭. 자, 성당을 뜻합니다. 여기는 교회를 뜻하고 여기는 성당을 뜻한다. 자, 됐습니다. 자,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사건은 자,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로 이승만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리에 물러났다는 건 그만뒀다. 3월 15일 날 부정선거를 했는데 이걸 알게 됐다. 언제? 한 달 후에 알게 됐다. 그래서 시위를 했다. 그러면 3월에 한 달 후가 어딜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19 혁명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6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시중은행이나 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시중은행,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뭐 이런 것을 시중은행이랍니다. 지방은행, 지방에 있는 뭐 충북은행, 뭐 농협은행을 말하겠죠. 대체로 안정성이 높은 반면 반대로 뭐뭐가 낮은 편이다. 이에 비해 상호저축은행은 뭐뭐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대체로 규모가 작고 지점수가 많지 않다. 자, 뭐가요? 은행에서 돈을 넣으면 뭘 주죠? 이자를 줍니다. 그죠? 이자. 그래서 요 이자 있죠? 금리라고 합니다. 자, 납부는 돈을 내다라는 뜻이고요. 공과금, 내야 될 돈, 수수료. 우리가 돈에 대한 수수료. 여기서는 금리라고 합니다. 자, 27번 다음 보기에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자, 조선시대 제주도에 흉년이 들자 재산을 모아 제주도 백성을 구했다. 자, 그 한국에 이제 그 유명한 여성에 대한 인물이 나왔죠. 여자입니다. 제주도를 구한 사람 누구였죠? 자, 이름은 여자가 아니네요. 이 사람은 김만덕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유관순 누군지 알죠? 유관순은 3.1 운동 했던 사람이라 알고 있고요. 그럼 김만덕. 이름은 남자 같은데 여자입니다. 자, 나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훌륭해서 시를 잘 지어 조선을 대표하는 시인으로서 그녀의 시는 중국과 일본의 높은 평가를 받고 큰 인기를 얻었다. 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5만 원권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글을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렸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조선을 대표하는 시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의 경우 5천 원짜리 이율곡의 어머니다. 여기서는 허난설은 허균이라는 이제 홍길동전을 쓴 사람입니다. 홍길동전 책을 쓴 사람이에요. 허균의 누나로서 허씨입니다. 난설원이라는 건 이름이 아니에요. 사임당 이름 아닙니다. 이름 아니 뭐예요? 호라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름, 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허난설헌. 그래서 여기는 정답. 김만덕과 가는 김만덕, 나는 허난설헌이 됩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이죠? 네, 터치가 안 되네요. 2번입니다. 자, 28번 보기의 내용과 관계 깊은 것은 자,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 상담이나 조사,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인권. 자, 소비자는 소비자, 인권, 권익, 법률. 그럼 뭐가 될 거죠? 단어 나와 있죠? 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거. 자, 그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하는 단체.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되겠죠. 자, 29번.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도시를 알아야 되겠죠. 신라의 수도였던 곳. 신라 천년의 예술과 문화를 잘 보여주는 곳. 여긴 어디일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신라의 수도였던 건 우리가 경주입니다. 경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경상 지역의 관광 명소 중에 하나다. 경상 지역. 네, 맞고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네, 맞고요. 조선 시대의 유교 문화를 잘 알 수 있는 역사 마을이다. 신라인데 조선 시대죠. 틀렸죠. 여기는 아니고 불교예요. 유교 문화를 잘 알 수 있는 역사 마을은 안동이라는 곳입니다. 안동. 하회 마을이 있어요. 불국사 석굴암들과 불교 유적과 생활 유적이 모이는 곳이다. 자, 경주 신라면 불교의 문화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곳입니다. 네, 틀린 것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고려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아까 유교는 어느 시대라 했죠? 네, 조선 시대고요. 태조 왕건이 후 삼국을 통일했다. 그렇죠. 고려를 세운 사람은 이름 왕건. 고려 맞고요. 세종대왕이 1443년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세종대왕 어디 사람이죠? 그렇죠. 조선.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유교를 바탕으로 했다. 이것도 조선입니다. 자, 고려에 대한 설명.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1번. 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문제예요. 자, 우리가 그 검찰과 경찰의 차이점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 우리 주변에 있죠. 이건 경찰이 하는 일이고요. 형사 재판에서 직접 참여하다. 그리고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증명한다. 재판을 할 때 누가죠? 검사가 들어가죠. 검사. 이 검사라는 것은 검찰청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검찰이 되고요.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모아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검찰에게 있다.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일, 교통 단속 등을 통해 공공 질서를 지키는 일을 한다. 누구죠? 즉 경찰입니다. 그러면 우린 검찰에 대한 설명은 니은과 디귿. 자, 그럼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자, 건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모든 국민은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납부한다?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재산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1년은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입니다. 틀렸고요. 외국인의 경우는 건강보험에 가입은 가능하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아니죠.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모두 가능합니다. 자,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네, 맞네요. 그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3번. 한국의 입법부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입법부, 즉 뭐라죠? 국회를 뜻한다. 입법부, 법을 만든다. 법을 만드는 곳 어디라 그랬죠? 법을 만든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한다? 법 제정. 자, 국회에서 하는 일 가장 큰 일이에요.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고 맞네요. 중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하는 거 허용됩니다. 허용된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원. 네, 맞고요. 나라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법을 만들고 고친다. 맞고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를 중심으로 국가의 일을 결정한다. 네, 맞고요.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34번 보기에서 귀하의 방식으로 알맞은 거. 자, 귀하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간이귀하, 일반귀하, 특별귀하. 이 3개 중에 하나일 것이다. 대한민국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는 방법이다. 한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 결혼을 통한 귀하. 이게 뭐라 했죠? 그렇죠. 간이 귀하라고 합니다. 혼인을 통한 결혼 혹은 이제 혼인이라고 합니다. 혼인을 통해 맺어져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간이 귀하. 뭐 일반 귀하는 한국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 뭐 5년 이상 돼서 뭐 여러 가지 뭐 결격 사유가 없으면 가능하다. 뭐 특별 귀하는 특별하게 국가에 뭔가 특별하게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특별한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좀 더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 자, 세 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5번 한국의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국토의 60%가 산지다. 60% 맞나요? 60 이거 틀린 것 같은데요? 자, 65%인데 제가 오타난 것 같아요. 일단 틀렸고요. 동고서저의 지형을 낸다.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 맞고요. 서해안 해안선이 단순하고 섬이 거의 없다. 이거는 동해안이네요. 한반도의 등줄기라고 불리는 태백산맥이 있다. 맞고. 자,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사실은 여기 65%를 쓴다는 게 제가 오타 났고요. 여기서 틀린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36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지역. 자, 우리가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을 중심의 수도권이 있고요. 전라, 경상, 충청 지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입니다. 다양한 음식 문화가 잘 발달됐고요. 전통 음악, 세계 음악을 중심으로 한 축제가 많다. 자, 제가 설명했습니다. 음식 문화와 소리, 음악과 관련되는 건 무조건 어디다? 전라 지역이다. 자, 아까 경상 지역은 우리가 경주 쪽, 부산 쪽 설명했고요. 이제 충청 지역. 자, 충청 지역에는 뭐 대전과 이제 보통 뭐 여기서 유명한 거 뭐 보령, 그다음에 뭐 단양 등이 있다.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곳 어디라 했죠? 충청 지역. 자, 이렇게 해서 36번까지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어휘나 문법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3단계와 4단계 때 배웠던 문법이 나오고요. 자, 17번부터 36번까지는 5단계 때 한국 사회 이해에 나오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의 형태를 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고민하고 자, 혼자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자료는 선생님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